이 바이오메디커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인 주제로 60cm 이상의 이제 이 긴 비너스 캐놀라가 이제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긴 캐놀라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LA 벤팅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LA를 통해서 이제 이 septektomi를 통해서 이제 벤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긴 캐놀라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캐놀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막기사에서의 이제 그 에크모 전용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 네, 심장 수술과 에크모에 같이 사용되는 이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의 이제 피무랄 비너스 캐놀라가 있는데, 이게 길이가 좀 많이 다릅니다. 18프렌치에서 보통 22프렌치까지는 한 55cm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그 다음에 22프렌치 이상, 보통 24에서 28프렌치까지는 한 60, 80cm 정도 됩니다. 보통 이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데 길이가 짧은 거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이 프레셔 로스가 말씀을 드렸지만 길이가 길수록 이 루멘이 작을수록 이 프레셔 로스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 이 길이까지 길게 되면 이 플로우 자체, 비너스 드레인 자체가 많은 영향이 잃었던 프레셔 로스로 인해서 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제 사이즈가 작은 거는 이제 길이를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큰 거는 길이를 길게 하는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고, 바이오메디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이 에드워즈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짝수로 나가고, 이 바이오메디커스 메드트로닉의 바이오메디커스 경우에는 이제 홀수로 나갑니다. 15프렌치부터 29프렌치까지 보통 이렇게 피무랄 비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같은 이 크기의 사이즈는 55 정도 센티미터가 되고, 이 이후의 크기는 이제 60cm으로 길이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드레인 관련돼서 더 많은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길이에 이제 제한을 두게 되는데, 보통 이제 LA 벤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LA에서 이 LB의 어떤 그 원인으로 인해 크모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스태그네이션, 드레인이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컬레터럴 플로우로 인해서 LB의 이제 스태그네이션, 혈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VA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베노베노는 이 히모다이나믹과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걸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노베노 에크모는 이제 히모다이나믹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이 비비 과정에서 이제 어떤 충분하지 않은 옥시젠 딜리버리 상황에서 이 심장에도 만약에 이 영향을 줄 경우에도 이제 이럴 때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BB 모드에서 VA 모드로 이제 변한다던가, 또는 컴바인해서 VBA라든가 VAB 모드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히모다이나믹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세텍토미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LA 벤팅을 위해서 이제 카테터가 긴 게 들어갑니다. 55cm은 일단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충분히 LA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긴 카테터가 보통 이제 60cm 이제 이상의 카테터가 사용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랩트 벤트리클이 움직임이 전혀 없다거나, 또는 동시에 이제 에크모 이 벤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에크모의 이제 그 관류가 부족할 때, 결국엔 드레인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소리인데,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런 부족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너스 드레이니지, 아니면 이제 퍼퓨전 캐놀라가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앱트로드, 이게 보통 에크모는 말씀드렸지만 이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바소 컨스트릭터를, 혈압이 많이 이제 심장에서 그 박출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혈압이 많이 저하가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혈압도 저하되고, 혈압이 저하되니까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바소 컨스트릭션을 많이 컨스트릭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앱토로드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앱토로 심장도 안 뛰는데
이 앱트로드까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심장에 더 로딩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지고스 베인이라던가 아니면 데비시안 베인이 이런 컬레터럴, 이 아주 대표적인 이런 컬레터럴 플로우로 인해서 LB로 다이렉트로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LA를 거쳐서 이제 형성이 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컬레터럴 플로우는 생리학적으로는 한 5% 정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일 때는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뭐 드레인이 안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거의 30% 이상까지 발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그 컬레터럴 플로우가 형성되는 거는 이 혈액을 보내줘야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늘어난다는 걸 그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의 한 5% 정도였다가 이 만약에 심장이 안 뛴다거나 아니면 뭐 에크모 과정에서 드레인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한 30%까지 증가를 한다는 이런 결과물이 있고, 그래서 뭐 캐놀라 사이즈가 작던 아니면 심장이 안 뛰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콜레테럴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LV에 이 혈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콜레테럴 플로우로 인해서 LA나 또 LV로 혈류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이 가뜩이나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 레프트 벤트리클로 인해서 이 혈액의 정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혈액의 정체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클로 포메이션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지속적인 콜레테럴 플로우의 이제 LV의 유입은 LV의 이제 디스텐전에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제일 좋은 거는 이 MT 비팅이 제일 이제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MT 비팅 상태가 안 되고 점점 심장의 볼륨이 차서 이제 디스텐전이 돼버리면 이것도 이제 이 심근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더 심장이 회복이 MT 비팅 상태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지속적인 볼륨의 유입과 그걸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장이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랩트 벤트리클의 이제 블로그 스태그네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클롯 포메이션이 형성하게 되는데, 이건 더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녹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 이게 뭐 이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러면 이제 어디로 떨어나갈, 대부분 머리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이제 스로모스 엠볼라이제이션이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심각한 또 이런 뭐 디스텐전과 회복하는 것도 그 가장 큰 문제지만, 이 블러드 이제 클롯 이 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LV의 펑션이 거의 없는 경우에 이제 충분한 드레이지를 통해서, 첫 번째 방법은 이 카테타를 작은 거 써서 드레인이 된다고 그거를 바라는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큰 사이즈를 써서 드레인을 많이 받아서 이 RA에서 드레인을 많이 받아내서 이 RA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를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마 아테리로 가는 플로우를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풀마의 베인을 통해서 이 LA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가 줄면 결국에는 LB의 볼륨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드레인이 잘 되면 컬레터럴 플로우가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MTBD 상태에서 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드레인 자체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게 LB 펑션이 거의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LB 펑션이 뭐 20%가 있든 이렇게 되면 굳이 많은 양의 볼륨을 해서 너무 많은 양의 볼륨을 빼내서 오히려 MT 비팅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을 때 그거 이하의 정도의 볼륨을 허용할 수 있는 이젝션을 할 수 있는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환자 회복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봐야 되지만, 심장의 기능이 거의 없다, 10% 이하이다, 이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드레인을 시키고 RA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를 줄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카테터 하나로 안 된다면 뭐 주글라베인을 하나 더 넣어서 드레인을 시킨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비너스 캐놀라는 뭐 되게 적정한 사이즈를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아티리얼 캐놀라를 뭐 15프렌치를 사용한다 이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드레인은 잘 되지만 여기서 나가는 게 혈류 자체가 이 프레셔 로스가 심해지면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뒤로 정체가 되게 됩니다, 혈류는. 그래서 여기서 또 제트플로우만 많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손상은 더 가속화되고, 뭐 물론 이제 혈관 손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비율을 통해서 카테타를 선택을 해야지, 비너스는 큰 거 넣어놓고 아테리는 작은 거 쓰면 그것도 또 문제가 그것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비너스 카테타를 적정한 걸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플로우가 잘 안 나온다 이러는 거는 아테리 카테타를 너무 작은 걸 쓰지 않았나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관류량을 지속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이제 프리로드를 줄여줘야 되고, 프리로드와 애프트로드를 당연히 다 줄여야 됩니다. 프리로드는 많이 줄였는데, 만약 이 혈관이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플로우를 이 바소 컨스트릭션이 돼가지고 이만큼이 줄어들어 있다면, 이것도 이제 심장에서 박출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애프트로드도 같이 동시에 감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에크모에서는 혈압이 절대 높아서는 안 됩니다. 거의 민 프레셔로 뭐 60, 70 정도면 되는데, 뭐 민으로 뭐 100이 넘어간다던가 이러면 이거는 약을 다 끊고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약을 더 써야 되지. 혈압을 낮추면 이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심근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프리로드와 애프트로드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로드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줄여주는 거고, 애프트로드의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약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캐놀라는 충분히 큰 거를 사용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도 이제 벤팅이, 근데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잘 나오게 되면 LV 스태그네이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플로우가 잘 나오고 드레인이 잘 되고 이런 상황이면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LA 벤팅을 이제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뭐 종종 발생을 해서 이 캐스룸에서 보통 이제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이렉트로 이제 카디악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이 LA를 벤팅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되게 좀 인베이시브하고, 이제 심장을 접근하기 위해서 뭐 레프트 소라콤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디안 스타노토미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LA 이 스펙토미에 비해서 좀 더 인베이시브한 방법이고, 이거보다는 좀 넌 인베이시브한 방법인 LA 스펙토미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 LA 스펙토미를 위해서 이제 피모랄 비너스를 통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보통 하게 되고, RA, 그 다음에 아테리얼 septal의 인위적인 펑처,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아테리얼 septal 이제 디펙트를 발생을 시키게 돼서, 그 ASD, 이게 뭐 RA라고 그러면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RA에 이 septum이 있고, 이걸 뚫어서 이제 LA에 카테타를 이렇게 위치시키는 건데, 피모랄 비너스 캐뉼라의 엔드홀이 이 LA에 이제 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엘바드라고도 더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펌프로 엘바드를 만약에 한다고, 랩트 벤트리클이 문제가 있어서 볼륨 로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피모랄 베이너스를 통해서 이 LA에다 카테타를 위치해서 드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 카테타를 이렇게 해주면 LA에서 피모랄 아테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LA에서 LB로 가는 볼륨 자체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L바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펌프를 이용한, 이게 덜 이제 인베이시브한 방법이고, 만약에 뭐 심장 수술 과정에서 L바드, R바드를 한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정기적인 펌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장 라인을 통해서 바이 센트리퓨갈만 가지고 해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엘바드를 해주는 날바드 해줄 수가 있는데, 엘바드의 경우에는 피모랄 베인과 카테타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드레인을 시키면 이 LA에서 LB로 가는 볼륨을 줄여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LB가 그 MT 비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시네이션을 통해서 다시 이 환자한테 이 옥시네이션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센트리퓨가를 통해서 피모랄 아테리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다 플로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LB의 볼륨만 줄여주게 되는 이런 엘바드를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이 LA에서 이제 이 LB로 넘어가는 볼륨을 줄여주기 위해서 피모랄 비너스를 통해서 이 인위적인 ESD를 만들어서 LA에 이 카테타의 엔도를 위치시켜서 드레인을 시켜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전에 있던 라인과 이제 Y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하게 되고,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의 엔도홀이 이제 LA에 위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ASD를 인위적으로 아테리얼 세탈 디펙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긴 비너스 캐놀라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피모랄 베인에서 이제 이 LA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뭐 55cm 정도 이런 거는 아마
거의 키가 아주 작은 사람 아니면 되게 넣기가 힘들 텐데, 최소 이제 60cm 이상의 카테터의 이제 길이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전에는 뭘 썼었냐면, 이 BPM을 보통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에드워즈 카테터가 68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주로 이제 에드워즈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근데 에드워즈 캐놀라가 지금 공급이 잘 되다 안 되다 이런 경우가 좀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공급이 이렇게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8월까지인가 에드워즈 캐놀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까지인가 6월까지인가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모든 캐놀라가 미리 많이 받아놓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캐놀라를 이제 대체할 게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프렉토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긴 캐놀라가 필요를 하게 되는 거고, NG 캐놀라가 예전에 55cm이 이제 컸는데 난 이제 60cm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카테터의 길이가 피모랄 비너스로 들어와서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쭉 들어와가지고 이 RA로 들어와서 RA에서 이제 이 아트리얼 septa를 통해서 이 펑처가 되고, 카테터가 이제 좌심방에 LA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 이게 드레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로 들어가는 볼륨이 자체가 이 드레인 되는 만큼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태그네이션, 결국에는 이제 엠프티 비팅을 이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근을 회복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메디커스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DLP 제품이나 아니면 바이오메디커스 NG 말고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가 이제 이 엔도홀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보다 한 2배 정도 더 길게 이렇게 쭉 해서 더 이제 그 혈관을 잘 어프로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게 너무 길면 뒤에서 이게 완전히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길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여기 있는 라인에 이쭉 빼서 이 화살표 방향, 여기 화살표 방향 이렇게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이 보이실 텐데 여기까지 쭉 잡아 빼면 이만큼 딱 선이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이드 홀과 엔드 홀이 있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밑에 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또 사이드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사이즈가 이제 15프렌치에서 29프렌치까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 환자의 이제 BSA에 맞게 이 상황에 따라서 캐놀라 사이즈 조절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이 또 뭐가 좀 달라졌냐면, 이 스타일렛과 이 엔도홀이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의 카테터의 이 앞분이 예전 그 바이오메디커스에 비해서 많이 좀 그 샤프해졌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게 저항이 좀 덜하다고 하고 더 잘 들어간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2번 정도 써봤는데 잘 들어가고 카테터도 크기가 괜찮다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코드만 잡히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카테터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코드만 잡아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NG 카테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메디트로닉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카테터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발표했던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내용을 하긴 했는데 뭐 대부분 뭐 그 아시는 분 내용들이고, 카테터의 이 크기가 상당히 좀 크기의 선택을 잘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너스든 아테리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카테터가 너무 작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작은 게 물론 잘 들어갑니다. 작기 때문에 잘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그 관류량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전이라던가 이 심폐기 체외순환사의 그 어떤 좀 캐놀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